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삼형전자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56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3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삼형전자는 0.4% 정도의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삼형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그 전해 콘덴서를 생산해서 또는 이제 판매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다들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냐면 가전제품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그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전제품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연성회로기판이 있습니다.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도 꼽혀 있고, 그 다음에 동글뱅이에 이런 것들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설치되어 있죠. 납땜되어 있고, 네모난 거 있고, 여기서 나사철사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사용될 요런 게 이제 전해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부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모든 전자제품은 바로 이 전해 콘덴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화전기와 삼형전자 정도가 이 전해 콘덴서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에 대한 매출 비중 거의 콘덴서의 85%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전장 부품, 전장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해 콘덴서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 콘덴서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이제 앞으로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이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이런 이제 전해 콘덴서의 수요도 함께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는 배당은 한 2% 정도 이상의 배당을 좀 주고 있고요. 어차피 시가 배당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250원 정도의 연간 배당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일본 케미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좀 일본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 회사의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설명드릴 때 이제 재무제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회사는 대표적인 현금이 많은 자산주입니다. 현금 부자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현금이 많은 자산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90억,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 227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2500억에서 26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을 빼야 되겠지만 차입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상당히 많은 현금을 좀 들고서 있는 대표적인 좀 자산주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의 실적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포인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매출은 한 2천억 원대, 영업이익 거의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지만 그냥 흑자 경영 속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는 수준. 그리고 매출이 2015년도나 17, 18년도나 현재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성장성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건 이 회사의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부채 비율을 보시면 부채가 없습니다. 3%입니다. 3%, 4%. 이런 기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 찾아보면 아마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보율은 4,700% 정도가 되고요. 배당은 연간 2%씩 꼬박꼬박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성장 모멘텀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한 흑자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회사에 현금이 많다. 이 부분들이 뭐 이 종목을 좀 자산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죠. 단점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게 좀 단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이 2,500억에서 600억인데 현재 시총이 2,300억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들고 있는 현금보다도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금이 2,500억에서 2,600억이 있는데 시총이 2,300억이라는 거는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의 흐름 자체도 뭐 그렇게 크게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이 동반돼서 가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뭐 말 그대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잘 몰라도 항상 뭐 이런 거죠. 위기 때 한 번씩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번에도 뭐 코로나 위기 때, 그 다음에 뭐 위기 때마다 결국에 돈 많은 회사,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자산주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거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츰차츰 또 시장이 좋아지면 주가가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종목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대한 지난 20년, 30년을 거의 그냥 박스권 흐름 속에서 지내온 상황이 되겠고,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을 찍고 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최근에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의 가속도가 최근에 좀 붙기 시작을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매수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2월 4일 날 상승할 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동반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고, 재차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또 터지는 가운데 올라갔고,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선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고 횡보했지만 여전히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종목은 뭔가 이제 수급이 빠졌다라기보다는,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존재는 하고 있지만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제 다소 좀 급등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과 11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역시나 주가는 5일선 위에서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추가 뭐 이렇게 시세나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여전히 이 종목은 급등주로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수급도 살아있고,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꾸준히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소 좀 급등주의 관점에서 보면 5일선이 살짝 이탈하더라도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만약에 11선까지 깨지고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회사 자체가 뭐 굉장히 현금이 많은 자산주이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가 뭐 망하거나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할 뭐 상황은,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한 뭐 10,00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10,000원대 한 중반 정도 이런 자리까지도 주가가 좀 올라서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추후에 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길게 놓고 보면 사실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게 뭔가 성장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뭔가 시장의 주류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비주류에 속하는 종목이 되겠고, 항상 위기 때마다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서는 종목이라는 부분이니만큼 항상 위기 때 보면은 뭐 매력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서 자기 가치를 찾아서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탄력이 좀 더 가파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게 조금 더 간다면 한 10,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선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깨지면 10,000원대까지 또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뭐 주가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를 하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14,000원대 뭐 이 언저리를 오게 되면 이전에 여기서 매매하다가 물린 사람이 있겠죠.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본전 매도 심리에 분명히 그 물량들이 터져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물량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14,000원대 이런 언저리나 15,000원대나 이런 근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술적인 대응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삼양전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내용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28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그런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추천 종목은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가 매일 아침 무료로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